자, 그러면 73번부터 또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네요.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그렇죠.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인 측에서 보존 행위를 한다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보존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면은 임차인이 나 나갈랍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약 해제. 안전배려가 나오네요. 3번 지문에서. 근데 통상의 임대차라 그러네요. 자, 임대차에서 안전을 배려해 줄 의무가 생기는 거는 일시 사용 임대차, 숙박 계약일 때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통상의 임대차이기 때문에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목적물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임대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임차인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임차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안 되죠.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4번 정답.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 지문도 한번 볼까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하면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자, 어쨌든 앞문장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수선이 나오면은 이 경우는 이거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집에 사는데 뭐 지붕 날라갔어요. 지붕 날라갔는데 그거 뭐 임차인이 지붕 갖다 새로 달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75번 문제 가보죠. 죄송합니다. 74번 문제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네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지문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표현.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임대차 끝나고 임차인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요. 자, 이번입니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한 거네요. 자, 임차인의 뭔가 이런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부속물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부속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매수 청구 대상되는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그럼요.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 전전 승계가 되었네요. 자, 이때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던 부속물이죠. 자,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는데 적법하게 임차권이 승계된 거예요. 그럼 병한테 임차권 넘어갔다는 거죠. 임차권을 양수받은 병도 적법하게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했던 그 부속물은 을이 갑에게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던 부속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속물은 을 거였는데 이후에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그 부속물이 병한테로 넘어갔겠죠. 부속물이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병이 을로부터 부속물을 승계받아 그리고 이 부속물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면 임대인 갑을 상대로 해서 승계받은 자 쪽에서 매수 청구하겠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5번 지문. 자, 부속물이라는 건 독립한 물건이다.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75번입니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동의받은 적법 전대차죠.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전차인 병이 그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하지 못한다. 2번입니다. 병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기일 전에 차임을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병이 적법 전차인의 경우입니다. 임차인 을 그리고 적법 전차인 병이죠. 일단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를 직접 갑에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으로서 전차인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그로써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는 차임 지급기일 전에 지급했던 경우에요. 지급기일 전에 줬을 때 그때는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차임 지급기일 후라고 한다면 그 후에 을에게 부담했던 차임 같은 경우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 전 대항할 수 없다. 3번 후 대항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관련해서 정리할 때는 2번 지문을 위주로 정리하고 요게 또 반대 해석이 됐을 때는 3번도 맞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문입니다. 4번. 갑과 을이 합의 해지를 통해서 임대차가 종료됐네요. 자, 근데 갑과 을 사이에서 합의 해지를 통해 임대차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적법한 전차권이기 때문에 전차권이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합니까? 소멸 안 하거든요. 소멸 안 하거든요. 예, 4번 정답. 병이 갑동의 얻어서 부속시켰네요. 그럼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76번 문제입니다. 이제 특별법이네요. 소액임차인 보호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액임차인이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 자, 소액임차인은 요거 지금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죠. 최우선. 자, 1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인. 우리 책에 이 임차인이 바보라고 돼 있죠. 바보 임차인. 그죠? 책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바보 임차인께서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1번 정답. 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도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 배당을 요구해야 되냐? 등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점포 사무실로 사용됐던 건물인데 근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주거 용도로 변경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거 용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네요. 이때 주택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가능하고요. 자, 5번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이 신축됐죠. 자, 이런 경우는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대지 환가대금. 대지 환가대금. 여기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 못 받냐? 자,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었고 저당권이 설정이 된 이후에 갑이 여기다가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이 집에 세입자께서 들어오셨다. 근데 이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었다. 라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당시 상태에서는 나대지 상태였고 집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소액 임차인이 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 무슨 최우선 면제권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주택이 있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를 못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77번 문제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네요.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입니다. 1번.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 쪽에서 행하고 있는 그 갱신 요구권 행사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지 못한다. 자, 2번입니다.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던 사정이 있었다. 이게 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거죠. 거절 사유 1번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건물의 전부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네요. 이렇게 경과실로 파손했던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쵸?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5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에 관한 임대차 정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청구, 요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4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보를 요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도가 아니에요. 임대인 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5번이 틀렸다. 5번 정답. 5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78번 가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담보하고, 양도담보 딱 나왔네요. 양도담보. 자, 그러면 을에게 양도담보를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을이 양도담보권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이 을로부터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을이 채권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 게 갑이죠? 그럼 갑이 채무자죠. 융자 받으시는 갑이 채무자. 그리고 병이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양도담보했다라고 돼 있죠. 자, 채권자에게 결국 담보를 요렇게 제공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병 같은 경우는 담보 설정자죠. 담보 설정자. 담보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자가 바로 물상 보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시켜서 을이 양도 담보권 취득을 항상 됩니다. 현재.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돈을 빌려 쓴 거는 갑, 돈 빌려준 거는 을이고 얘가 담보 제공했다고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을 병준해서 부동산 소유자. 얘가 소유자죠. (1번) 지문. 사용 수익권은 병에게 있다. 그렇죠?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았고 병이 소유자입니다. 사용 수익도 병이 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귀속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실행 통지는 채무자 그리고 물상 보증인 제3 취득자들에게 실행 통지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청산 기간은 실행 통지 도달한 날로부터 그쵸? 2개월. 자, 4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변제기 전에 을이 정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얘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양도담보권자가 청산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제3자한테 명의를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정이 선의의 제3자일 때 이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죠. 가담법에서 선의 제3자가 이렇게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은 그쵸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한다. 자, 5번입니다. 만약 무가 건물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네요. 자, 그 경우에 을은 불법 점유자 무를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한테 사용료 달라고 누가 청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청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이 청구한다? 아닙니다. 을은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목적물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무단 사용했던 무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을이 아니고 이 병이다라는 점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자, 다음 79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했네요. 을을 내세워서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이네요. 자, 그러면 모르는 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병이 선이라는 거죠.
매수 자금은 갑이 제공했다 그러네요. 냄새 나죠? 냄새 나죠 이거. 무슨 냄새 나요? 계약 명의 신탁 냄새 나죠? 그럼 선의의 병으로부터 매수를 하고, 자, 매수는 을을 내세워서 됐기 때문에 을이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매수 자금은 갑이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갑이 매수 자금 제공. 자금 제공. 을이 자금을 제공받아서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고, 매수 자금을 받았던 을이 병과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를 격려하였다. 자, 계약 명의신탁 첫 번째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이 명의신탁 약정 같은 경우는 무효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 선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고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도 유효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을이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했던 돈 달라고 흘러갔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럼요. 2번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쵸? 자, 3번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자, 4번입니다. 을이 대물변제로서 소유권 갑에게 이전했다는 거죠. 자, 을이 갑한테 갚을 돈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넘길게요. 부동산. 요렇게 이전해 줬다는 거죠. 부동산 이전. 그럼 이거 유효해요. 부동산이 을 소유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다. 그러면은 유효인 거죠. 효력 있습니다.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자, 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자, 여기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흘러갔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유치권 행사, 결련성 부정되죠?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다. 5번 정답. 자, 80번 문제 갑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네요.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분리 처분 금지가 나오죠. 제3자한테 대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등기해야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전유 부분이네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됐네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다 미치게 되죠. 자, 3번입니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임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전유 부분을 낙찰받으면서 그쵸? 대지에 대한 지분도 받겠죠. 그리고 부당이득이 아니다. 예, 당연하죠. 종된 권리거든요. 4번. 당초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초에 우리 수분양자께서 돈을 안 주고 계시네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경락인이 대지 사용권 취득을 합니다. 뭘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어? 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4번 정답이요. 자,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구분 건물 소유권, 대지권 등기 관련해서 전전양도가 됐네요. 자, 그 후에 분양자가 대지 사용권 취득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취득 필요한 사람은 현소유자죠. 따라서 우리 현소유자께서 분양자 상대로 해서 대지권 빨리 넘기시라고 변경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군데군데 조금 함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측면들도 있는데 혹시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봐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10월달 모의고사가 또 제 차례이기 때문에 그때 또 모의고사 풀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